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4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39분입니다. 세계 증시의 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 진행 중인데요. 가격 조정이 계속해서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쯤 됐으면은 이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에 대한 목표치는 거의 다 충족을 했고, 이제 이쯤에서 이제 반등 시도나 하락이 좀 둔화되는 거를 그런 걸 이제 기대할 만한 때긴 한데요. 근데 오늘 아시다시피 그 지정학적 리스크 확전 우려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이것 때문에 조정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존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기존 추세 지속입니다. 주식시장의 조정 지속이고 금리와 달러의 상승 지속인데, 다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탄력이 둔화가 돼 있다는 겁니다. 탄력이 둔화됐고 이게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조금 급하게 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발도 조금 나타나려고 하고 있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빠지던 주식이 조금 반등하려는 그런 거를 기대할 수도 있는 그런 때, 올라가던 금리가 조금 떨어지는 걸 기대할 수도 있는 때, 올라가던 달러가 조금 떨어지는 이런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때, 기존 추세의 조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 반등도 조금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때인데, 그런 때에 이제 하필이면은 확전 우려가 좀 더 커지게 등장하면서, 여기에 확전 우려가 등장을 하면서 기존 추세를 조금 더 강화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지금 진행 중이었고, 여기서 이제 첫 조정이라서 의미 있는 첫 조정이라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하락의 기울기가 더욱더 급해지고 있는데, 급락폭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급락폭락은 의외로 단기 바닥을 만들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전쟁 관련된 소식들로 이렇게 그 연합뉴스 메인 창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보복 공격을 한 것으로 밝혀졌죠. 그것 때문에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가 지금 어젯밤 미국 증시 마감한 이후에 나타난 거죠. 미국 증시 마감한 거는 따로고, 그러니까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뭘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자산 선호가 확 있어갖고 주식시장이 막 흔들리고 그랬었던 상황이죠. 근데 일단 거기서 추가적으로 뭐가 일단 더 사건이 진행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란 언론에서는 폭발음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뉴스가 조금 지금 이렇게 전쟁 관련된 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어제 TSMC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하락했다라는 거, 또 그리고 넷플릭스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도 지금 하락하고 있다는 점. 물론 얘네가 하락하는 데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영향을 좀 더 줬겠죠. 낙폭을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더 키웠을 수 있는데, 이 기업 실적에 대한 안 좋은 반응도 주식시장에 또 한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단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쟁과 관련해서 조금만 좀 더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이거 지금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딱 터졌다, 어떤 미사일이 날아갔다 라는 그 소식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일시적으로 반응이 딱 지금 그 소식에 대해서 일단 일시적인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나타나는 거고요.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어느 정도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좀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가 폭락했다가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고 있고, 일제히 미국 증시도 폭락했다가 지금 이제 시간 외에서 폭락했다가 다시 어느 정도 좀 낙폭을 되돌리고 있고, 이 채권 시장도 안전자산 선호로 채권이 확 올랐다가 지금 다시 되돌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 달러도 올랐다 되돌리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우려, 일단 그래서 이 직접적인 이번 이슈에 관한 그런 직접적인 심리적인 충격은 어느 정도 일단 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정말 격화되고 심화가 되면은 당연히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이니까 국제유가 상승을 연관을 시킬 수 있겠죠. 국제유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을 떠올릴 수 있겠죠. 전쟁에 대한 부작용으로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요인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란을 공격했대라는 그 사실에 대한 심리적인 충격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지금 이 다음 단계까지 연결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이렇게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지금 주식시장은, 지금 금융시장은 이 미사일을 쐈대라는 그 심리적인 충격 딱 일단 그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이걸 좀 제한적으로 좀 보셔야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안전자산 선호다. 이 다음번에 반응에 대한 건 일단 별로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직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워낙 한번 미사일 쐈다는 소식 때문에 놀랬기 때문에 아직 그럴 여유는 없어요. 어쨌든 근데 이렇게 전쟁이 심화가 되면은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수 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또 그런 부작용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지금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오늘 이제 있었던 일들, 기술적인 분석들 좀 간단하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도 빠졌는데 이제 시간 외에서 지금 또 빠지고 있는 거고, 유럽 증시는 어제 조금 올랐지만은 보시다시피 조금 이따 이제 오후 4시에 오후 4시에 이제 오후 4시에 그 개장할 예정인데 아마 이제 하락 출발하겠죠. 안전자산 선호 이것 때문에요. 어쨌든 계속해서 다들 조정을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일본 증시, 중국 증시 신나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잘 버티는 듯한 느낌이죠. 특히 상해종합 기준으로 해서요.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증시부터 좀 먼저 보자면 상해종합입니다. 거의 안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종합 이게 보시면은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넘어가지는 않아서 이거를 이제 상승 추세의 어떤 새로운 상승 추세 시작이 될 거다라고 아직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정도면 근데 심증상은 일단 굉장히 강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중국 증시는 요즘에 강해요.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고, 전쟁이라는 재료 확전 우려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놀라지 않고 이렇게 놀라서 빠지면 오히려 눌림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양봉으로 어떻게든 마감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상승의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 열리게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고 있는데,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전쟁이라든가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것들도 좀 볼까요? 환율도 그래요. 이거 보시면 위안화가 요즘에 유달리 강하다는 거를 좀 집중을 하셔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고점이 좀 낮아지는 이런 모습, 이거 튀어오를 만 하거든요. 전쟁이다 그러면은. 근데 전혀 그런 모습이 없이 중국은 매우 강하다라는 거 계속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가장 강했던 증시인데 조정을 받을 때도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빠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번에 대장 가장 피로가 많이 쌓였겠죠. 조정도 그만큼 깊은 것 같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바닥의 신호 그런 건 나오지 않고 잘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 부근까지 거의 다 오긴 했습니다. 지난번에 전고점 자리, 의미 있는 전고점 자리가 여기였는데요. 여기를 돌파한 척 하고 나서 레벨업이 돼서 더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 자리가 어떤 중요한 지지선, 지금까지 물론 이런 자리도 의미가 있고 그랬었습니다만은 이 자리 다음으로 정말 의미 있는 자리까지 거의 다 내려오긴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락의 기울기도 가팔라지고 있고, 어떤 하락의 목표치 이런 것도 약간 초과 달성하는 그런 모습이라서 솔직히 이제 심증상으로는 좀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싶긴 합니다. 심증상으로는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반등 같은 걸 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역발상을 이제 슬슬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반등할 수 있어 라는 역발상을 이제 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잘못 눌러가지고 또 사라졌습니다. 역발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일본 증시인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얘가 이제 올라가더라도 지난번 가격 조정이 좀 빡세게 내려와가지고 다음번에 얘가 올라갈 때 이쪽이나 이쪽에 있는 고점, 얘가 고점을 넘겨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까? 이건 이제 의문이 됐습니다. 가격 조정이 제법 깊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니네 이제 상승 추세를 끝내고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거 아니니? 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제 의심의 영역이 된 거예요. 엔화는 보시다시피 엔화는 비교적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도 일종의 안전자산 그런 걸로 인식이 됐나요? 어떤 준 안전자산 이런 걸로 인식이 됐는지, 하여튼 엔화는 특별한 반응이 없네요. 일단 이런 모습들 체크 정도 했습니다. 하여튼 일본 증시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이거고요. 유럽 증시는 조금 이따 4시 넘어서 좀 이따 4시 넘어서 출발하면은 그때 보도록 하고, 오늘 한국 증시 내용을 일단 좀 보자면은, 오늘 한국 증시가 특히 이제 좀 그런 모습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빠졌다가 이제 올라오는 그런 급격한 모습들. 삼성전자 장중에 2.5% 빠졌다가, 아니네, 장중에
4% 넘게 빠졌다가 2.5%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장중에 급락, 어떤 투매, 하여튼 오늘 대형주들, 오늘 한국 증시는 전반적으로 좀 장중에 투매에 비스무리한 그런 흐름이 한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막 금융위기급의 투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한 뭐 작지는 않은 뭐 예를 들어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은 소, 중, 대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급의 투매인 것 같아요. 작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크다고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어쨌든 적당한 어떤 비교적 흔히 볼 수 있는 1년에 한 3-4번 정도 볼 수 있는 그런 비교적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작은 투매가 나왔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제 심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의 심증상으로는 한국 증시도 단기 바닥 나왔다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이긴 해요. 심증상 그렇습니다. 심증상. 근데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냐면,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 심각합니다. 물론 어제 나왔던 양봉들을 완전히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 그죠?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어제 나온 음봉을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저점을 많이 낮췄기 때문에 이건 어떤 눈에 보이는 대로만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하락 N자로 더 빠지는 어떤 하락의 큰 목표치가 열렸다라고 볼 수가 있긴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더 빠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이게 이제 객관적인 관점이긴 한데, 근데 이제 뭐 보조 지표까지는 아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지금 시장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심증은 그렇습니다. 심증은 이제 단기 바닥은 나왔고 오히려 오늘의 이런 투매를 바탕으로 해서 탄력적인 반등을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일단은 뭐 저의 그냥 막연한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이쪽 위쪽에서 뭐 특별한 근거는 없었지만은 뭐 너무나 오버슈팅이 심했고 뭐 수급이 과열됐고 분위기가 과열됐고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제가 아마 3월 26일부터 하방 매집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때도 객관적인 어떤 하방 매집의 근거는 없었지만은 그냥 저의 심증으로 그냥 이제 어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약간 이때와 좀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런 의견 제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눈에 띄는 매수세 있냐? 어떤 뭐 의미 있는 추세 전환에 뭐 어떤 뭐 의미 있는 반등의 뭐 신호가 있냐? 없습니다. 반등의 신호는 없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한동안 많이 빠진 상태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 또 그리고 중요한 지지선 부근까지 거의 다 왔다는 점, 또 N자의 뭐 어떤 하락의 목표치, 단기적인 목표치 좀 과하게 좀 이제 충족시킨 점들도 있고, 뭐 외국인의 엄청난 선물 매도 수급이라든가 아니면 개인들의 풋옵션 매수라든가 아니면은 뭐 변동성 지수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또 그리고 어제 등장했던 게 결정적으로 뭡니까? 어제 결정적으로 4월 18일에 장대양봉, 어제 이 고점을 높이는 장대양봉을 한번 보여줬단 말이죠. 이런 매수세를 보여준 다음 날에 이렇게 훅 빠졌다 올라온다, 이런 모습은 일단은 심증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심증상으로는 반등하려고 그러는구나, 반등하려고 단기 바닥 만드는 어떤 개인들을 털어먹으려는 그런 투매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며칠 동안 검증을 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한 뭐 2-3거래일 정도 검증을 하면서 진짜 이 자리가 바닥이 맞는지, 또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빠지는지, 뭐 아니면 뭐 얼마나 지지력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봐가면서 이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검증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일단 단기적인 바닥 가능성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150도 그래요. 코스닥 150 지수도 보시다시피 전일 양봉을 막 그렇게 의미있게 붕괴시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저점은 낮아졌으니까 뭐 파동의 관점 이런 걸 보면은 뭐 빠졌다가 다시 또 빠지겠지, 뭐 요렇게 볼 수가 있긴 있겠는데, 하락의 목표치 많이 열린 게 맞는데 긴 아랫꼬리라든가 어쨌든 어딘가 아직 전일 양봉이 살아있다든가 이런 점들은 아직 이 반등 시나리오를 포기하기는 좀 그죠? 아쉬운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어디에도 매수세는 없어요. 아랫꼬리 달린 걸 매수세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대지수가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고 있는데, 이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건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낙폭 과대에 따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단타 세력들이 잠깐 들어온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뭐 자연적인 반등을 노리는 어떤 순간적인 뭐 그런 수급 불균형이 만들어낸 그런 아랫꼬리 정도라고 보셔야 되지,
이런 거를 뭐 의미 있는 뭐 앞으로 추세 전환의 신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분명히 매도세가 강한 겁니다. 더 빠진다라 볼 수는 있는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점들 때문에 단기 바닥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일단 심증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저는 일단 뭐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일단 아무것도 안 할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석적인 대응은 뭐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정석적인 대응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증이라고요. 심증. 반등할 것 같은 건 심증입니다. 여기서 양봉이 나오거나 며칠간 확인을 해서 그동안 이제 또 안 빠지고 버티면 이제 그때 주식을 사도 늦지 않는 거고요. 그때 눌림시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 거고, 당연히 하방 진입은 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것도 좀 더 부담스러운 또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아무튼 이래저래 보편적인 분들은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쯤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여기서부터 381부터 해갖고 뭐 348까지 한번 훅 빠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생각보다 좀 깊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얘가 올라올 때 과연 얘가 이 전고점을 넘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린 이쯤에서 이제 하락 추세의 어떤 하락 추세의 전환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요. 네. 다만 어쨌든 코스닥은 먼저 빠졌었고, 그리고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우 하락의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쪽 부근에 어떤 지지력이 좀 제법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또 시장이 또 알 수 없는 또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좀 되긴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 없으니까 계속 빠질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은요. 근데 검증해 보자고요.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조심스럽게 일단 뭐 주장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는 난 뭐 아주 위험을 많이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럴 때 이제 슬슬 빠질 때마다 이제 뭐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해볼 수 있을 수도 있는데, 매우 위험한 거기 때문에 뭐 공식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고위험 감수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감수할 만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매수하거나 뭐 해볼 수는 있는 자리. 다만 근데 잘 해야겠죠. 왜냐면은 이제 제가 위에서 하방 매집하자고 했을 때는 그나마 변동성이 좀 적었을 때입니다. 그죠? 변동성이 적으니까 뭐 손절을 비교적 짧게 잡고 좁은 공간 안에서 하방을 매집하면은 가격대가 뭐 그래도 어쨌든 비교적 일정한 가격대에서 이렇게 매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다르죠. 지금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큽니다. 하루에 뭐 10포인트씩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눌림시 매수를 합시고 어설프게 잘못 들어가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큰 손절 기준을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매우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은, 자신 있으신 분들은 아무튼 정석이 눌림시 매수니까 뭐 그런 걸 보면서 뭐 주식 매수를 접근하거나 그런 거 해볼 수는 있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다음번에 얘가 또 고점 높이면서 과연 얘가 상승 추세를 또 갈 수 있을까? 또 그리고 우리 코스피는 지난번에 여기서부터 해서 요렇게 빠졌는데 이번에 여기서 상승의 힘을 몽창 다 써버려갖고 여기서 빌빌빌 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삐끗 잘못하면 하락 N자로 빠지는데 이거 감당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들도 해볼 수 있긴 합니다. 그죠? 또 그리고 뭐 환율 꼬라지를 봐라, 지금 주식을 편하게 살 수가 있겠냐, 뭐 그런 이야기도 뭐 가능하긴 합니다. 뭐 미국의 장단기금리 장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것도 뭐 어쨌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쨌든 뭐 지금 때가 좀 그런 때긴 합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오늘 하여튼 제가 뭐 단기 바닥 가능성 뭐 그런 걸 이제 약간 사견을 좀 진하게 자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환율도 그래요. 환율의 움직임도 보시면 올랐다 다 빠지지 않습니까? 결국 5일선 안착을 실패했다. 5일선 안착을 실패하고 이렇게 답답한 구간 안에 갇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제 상승세가 완전히 다 죽은 건 아닌데 상승 탄력이 좀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라서 환율이 좀 느긋하게 상승세가 둔화가 되면은 주식시장도 좀 부담을 좀 덜 수 있겠죠. 그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변동성 지수인데요. 코스피 변동성 지수인데 오늘 이랬다고요. 엄청난 윗꼬리가 나왔다고요. 장중에 30%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25까지 갔다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이 정도면은 뭐 작지는 않은 투매 정도, 그러나 금융위기급의 막 그런 대형 투매는 아니고 그냥 작지는 않은 정도의 투매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 정도 작지 않은 투매가 나왔으면은 엔간한데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그냥 이제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어떤 뭐 매너죠, 그죠? 예. 단기 바닥 정도는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 요건데. 근데 이제 만약 여기서 이제 단기 바닥이 안 만들어진다. 여기서 단기 바닥이 안 만들어진다. 그럼 이제 빅스가 25를 지금 찍고 내려왔는데 25가 아니고 이제 그럼 빅스 30, 40, 50을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이쪽이 단기 바닥 가능성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특별한 일 없으면
특별한 일 없으면 반등하는 게 자연스럽긴 한데, 낮은 확률로 여기서 이제 비교적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현상으로 낮은 확률로 여기서 계속해서 하락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빅스가 막 40, 50대 레벨로 올라가는 중급 혹은 대형급 이제 그런 폭락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다. 사실 그런 가능성이 지금 객관적으로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확률이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서 시장이 더 빠지려면은 그를 정당화할 만한 그런 엄청난 이슈가 필요한데, 솔직히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고작 확전 이슈, 전쟁 이슈로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시장이 뭐 이렇게 빠진다, 이거는 많이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아닐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경제적인 이유, 어떤 구조적인 이유, 또 그리고 뭐 미국의 뭐 지역은행들이 어떻고 상업은행들이 어떻고 상업부동산이 어떻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이제 좀 추세적으로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자꾸 전쟁으로 시장이 찔끔찔끔 빠지는 건 제 생각엔 그냥 지나가는 이슈 정도로 일단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전쟁 이슈로 자꾸 시장이 여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급반등만 불러올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전쟁 이슈가 실제로 확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앞으로 또 이제 사건 진행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일단 전쟁 이슈 별일 없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단은 지금 이스라엘만 지금 몸이 달아갖고 지금 열심히 미사일 쏘고 그렇게 좀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나 미국은 별로 이렇게 전쟁을 확전시키고 싶은 그 명분이 일단은 그런 생각이 일단 잘 없어 보여서,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밑바탕에 깔고는 있습니다. 전쟁 여기서 막 정말 극심해져 가지고 뭐 난리가 난다라면 국제유가가 진짜 막 $100 가고, 그럼 인플레 우려 뭐 이런 거 나면서 또 금리가 또 막 팍팍 또 올라가고 달러도 막 올라가고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 근데 아직까지 상황에서는 지금 이란이 지금 미사일 맞고도 일단 아직까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란이 아직까지 뭐 가만히 있었기 때문인지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서 대부분 보시면 주식 선물들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있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일단 이런 생각들을 밑바탕에 일단 깔고는 있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미국 증시 나스닥인데요. 나스닥이 이제 오늘 그래서 장중에 잠깐 약한 툼에 비스무리한 게 나오면서, 일단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 어떤 여기가 중요한 자리다, 여기가 좀 의미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거의 다 한번 왔다가 갔습니다. 그런 터치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강하다라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마침 121선 부근에 와 있기, 마침 121선과 근처에 있기도 합니다. 121선에서 일단 딱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 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하여튼 미국 증시 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빠지고 있고,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지 않고, 다만 이제 자꾸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런 걸로 시장에 빠지게 된다라면은 미국 증시도 솔직히 이번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단기 바닥을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또 아마 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위에서 하방 진입을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일단 끌고 오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좀 고민을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나스닥은 솔직히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얼마 안 빠졌단 말이죠. 굉장히 강해서 뭐 물론 얘도 반등을 하면 이제 고점을 높일지 안 높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들고 있는 이 하방 포지션을 조금 뭐 위험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건지, 현금 비중이라도 조금 좀 들고 갔다 다시 한번 반등이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후려쳐야 되는지, 일단 이래저래 조금 좀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한국 증시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고 있어서 한국 증시 포지션은,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일단 좀 더 개겨볼 생각인데, 한국 증시는 또 워낙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가만히 있어 볼 생각인데, 미국 증시 나스닥은 좀 가만히 있기에는 조금 좀 그죠? 증시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좀 고민이 좀 되긴 됩니다. 뭔가 조금 좀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저녁에 상황 봐가면서요. 미국 증시가 오늘 이제 어디서 출발할지도 지금 모르는 거고, 얘가 뭐 무슨 뭐 일이 있어가지고 또 뭐 상승 출발을 한다거나 뭐 하락 출발을 하더라도 얼마나 하락 출발을 할지, 대폭락에서 출발을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적당히 와서 하락 출발을 할지, 아니면 거의 보합까지 올라 출발을 할지, 어디서 출발할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흐름 봐가면서 좀 이제 유연하게 일단은 봐가면서 좀 대응을 하던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딱 뭐 생각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민을 좀 해볼 예정이고요. 지금 이 금리 쪽도 그래요. 사실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계속해서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제 금리의 상승이 둔화가 됐지 이게 금리의 상승이 끝났다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10년물 선물 좀 볼게요. 이런 모습이거든요.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안전자산, 오늘 그러니까 전쟁 이슈가 좀 놀랍긴 했었나 봐요. 시장의 반응이 그다지 작았던 게 아닙니다. 오늘 그 확전 이슈 때문에 시장이 좀 제법 놀랬어요. 기존의 변동성도 커져 있는 상황에서 뭐 기업들 실적도 뭐 물론 실적은 좋은데 기업들의 움직임도 좀 삐리삐리한데, 근데 거기에서 전쟁 이슈까지 얘가 더해져 버리니까 움직임이 좀 제법 컸어요. 금리가 그래서 안전자산 선호가 비교적 강렬하게 나타나면서 훅 빠졌는데, 지금 보시면 뭐 물론 이제 미국 증시 시작 안 했으니까 별 의미는 없을지 모르겠는데 얘도 긴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온단 말이죠.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어떤 저가 매수세,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기면 저가 매수세, 이런 메리트가 아직까지 얘한테도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그래도 이런 점들을 보면 좀 많이 안정적으로 변하긴 한 거죠, 시장이. 금리가 막 탄력적으로 올라가다가 여기서 조정 나오면서 지금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셀 지수도 어젯밤 나스닥보다 강했을 수 있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얘가 잘 버티고 있어. 혼조한 구간이라 갖고. 근데 분명히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힘이, 어떤 이런 매수세가 분명히 아직 죽지 않은 것도 지금 여기서 일단 보이긴 합니다. 일단은 뭐 지켜볼 예정. 금리 하락에 베팅을 할 생각이 있긴 있는데, 근데 아직 그 명확하게 하락한다는 뭐 그런 신호도 없고, 충분히 고점에 대한 확인도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상승 추세가 끝난다는 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확인에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은 위로 올라가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아랫꼬리들 보시라고요. 올라가려는 힘이 분명히 강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증시가 여기서 이제 당분간 얘는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반등할 수도 있으나 추세적으로 증시가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고민은 좀 해봐야 된다는 뭐 그런 이야기 해봤습니다. 그 달러 인덱스도 그렇잖아요. 달러 인덱스도 지금 보시면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하는데 좀 유리한 조건들이긴 합니다. 무조건 뭐 이런 조건이 나왔다고 반등하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주식시장은 매수세가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모습은 분명히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지금 안전자산 선호라고 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가 떨어지는 모습들이 주식시장엔 지금 긍정적으로 충분히 작용할 만하다는 겁니다. 금리와 달러가 올라서 힘들었던 주식시장인데 안전자산 선호건 뭐건 일단은 금리와 달러가 떨어지면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은 오히려 주식시장에 일단 좋게 인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더군다나 뭐 전쟁이 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당장 막 금리 인상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론 이런 거는 이제 말도 못 꺼낼 거 아니에요. 전쟁 나서 큰일 난다는데 무슨 금리 인상이냐, 이런 이야기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떤 차라리 전쟁은 금리나 기대감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재료로도 사실 볼 수가 있어서, 하여튼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조건에서는 그런 측면들이 좀, 전쟁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라는 미사일을 쐈대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충격을 지금 이제 그런 충격을 지금 반영하는 그런 과정이고, 조금 정신 차리면은 막 이런 것들도 긍정적으로 또 인식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단기 바닥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겠냐, 좀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